5월 26일 저녁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결상전 끝에 돈바스를 지켜냈습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러시아의 22개 대대전투단이 이중 방면에서 남하며 시작된 돈바스 전투가 어느덧 한 달을 넘어섰는데요.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세를 번번이 좌절시키며 성공적인 지연전을 수행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절대 지킬 수 없으리라 예상했던 세베르도네츠크 전선을 5월 26일 현재까지 굳건히 방어 중입니다. 심지어 이 엄청난 성과를 예비대의 적극적인 동원 없이 달성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방어전을 수행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설 때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동원된 예비군은 훈련을 마치고 신편부대에 배치됐고 서방의 공세무기 지원이 가속화됨에 따라 러시아의 공세를 받아칠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또 눈이 녹으며 진창이 됐던 평야가 여름이 되며 단단해졌고 더위가 심하지 않아 공세를 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빠르면 1주, 아무리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반격이 개시될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찰 위성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어디서 반격을 시작할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선 현재 러시아군에게는 우크라이나 대공사를 막을 만큼 충분한 양적, 질적 우위를 가진 예비대가 없습니다. 무리한 공세를 연거푸 벌이다 보니 전선을 수비할 병력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러시아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최근 러시아 정부는 돈바스 공세를 통해 최소한의 전쟁 목표인 루안스크 점령을 달성한 뒤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제시해 현재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려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이게 먹힐 리가 없습니다. 영국 언론 가디언과 우크라이나 연구진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5월 24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82%가 러시아의 영토를 넘기는 조건으로 평화 협상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탈환하기 전에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지난 8년간의 수모를 되갚을 기회가 오로지 지금뿐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총동원령을 통해 역사상 최강 수준으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육군이 러시아의 대육군을 병력수로 압도할 정도인데요. 심지어 부족한 무기는 미국과 서방의 무기 원조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5월 26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 화생방 장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전력은 우크라이나의 경제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미국의 랜드리스가 작동하는 동안만 유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다시 오지 않을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 러시아를 확실히 몰아내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를 몰아내야 앞으로의 미래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현재 러시아 가입은 손실분을 메워줄 정도의 무기를 보유하거나 생산할 수 있고 그 무기들을 바로 쓸 수 있는 동국권 계통의 장비인 나라는 세계에서 사실상 중국이 유일합니다. 또 러시아가 첨단 무기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부족한 각종 부품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반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계로도 증명 가능한데요. 5월 17일 기준 중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스마트폰 수출액은 기존보다 3분의 1로 줄었고 통신 네트워크 장비 수출은 무려 98%나 급감했습니다. 말로는 미국을 비방하지만 미국을 무서워하는 중국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인 것인데요. 따라서 큰 변동이 없다면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세계 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반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